안녕하세요. 전자입찰교육원입니다. 입찰 초보분들, 낙찰 하한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혹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투찰 금액만 산출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낙찰 하한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투찰 금액을 산출할 때 알아두면 좋을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금액의 예가 범위 내에서 15개의 목수예비 계획을 작성을 하는데요. 만약에 기초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98만 원과 102만 원 사이에서 15개의 목수예비 가격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암호화된 목수예비 가격은 총 15개인데요. 이 중에 투자를 할 때 입찰 참가자가 2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회나 한전에서는 2개가 아니라 4개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개찰했을 때 공개되는 복수예비 가격의 1번이 과연 여기 첫 번째 박스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쪽을 보시면 선택되는 번호는 사전에 알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즉, 모든 것은 암호화가 되어 랜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입찰 참가자가 2개 혹은 4개씩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추천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추천 가격이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추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정 가격이 됩니다. 산술평균이기 때문에 중앙값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예정 가격은 이렇게 정규 분포도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예정 가격에 투찰률, 다른 말로 낙찰 하한율을 곱하면 여러분들이 투찰하실 때 작성하는 그 투찰 금액이 되는 건데요. 이때 예정 가격은 바로 기초 금액의 사정률을 곱한 값이죠. 따라서 기초 금액의 사정률을 곱하고 나서 절상, 한번 숫자에 상관없이 올려준다는 뜻이죠. 절상을 하고 그 값에 투찰률을 한 번 더 곱해줍니다. 그런 다음 그 값도 다시 한번 절상, 총 2번의 절상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찰을 하실 때 작성하는 투찰 금액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산식 같은 경우에는 A값이 적용이 되지 않는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하는 산식이고요. 대부분의 시설공사에서는 모든 발주처에서 A값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산식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A값이 적용되는 시설공사 산식 같은 경우에는 예정 가격에 A값을 뺀 가격에다가 투찰률을 곱하고요. 거기에 한 번 더 A값을 더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산식이 조금 복잡해졌죠. 이 산식에 아까 절상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정 가격에다가 기초금액의 사정률을 곱한 값을 한번 절상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A값을 빼고 또 투찰률을 곱했을 때 소수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또 절상한 다음에 A값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초금액이나 투찰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이건설렛이나 전기내, 나라장터 공고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사정률이죠. 이 사정률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낙찰이 된 다음 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체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서 사정률을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가범위 97%에서 103%고요. 조달청이나 토지주택공사 아니면 한국도로공사나 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가 범위가 98%에서 102%입니다.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
이 범위 안에서 사정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가격 같은 경우에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중앙값에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투자를 할 때 예가가 많은 이 중앙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0% 사정률이 이 중앙 부분에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벗어난 범위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앙 부분에 투자를 할 때에도 분석을 통해서 내가 쓰려는 사정률대에 있는 다른 경쟁업체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경쟁업체들보다 낙찰한가에 가깝도록 조금 더 낮게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발주처 예가 범위 내에서 사정률을 선택을 합니다. 예가 범위를 벗어나서 97%에서 103%인데 내가 96점 몇에다 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발주처 예가 범위 내에서 사정률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 그 내가 들어가려는 사정률 범위에 사정률대에 이전에 다른 업체들이 나와 종목이랑 업종이 같은 경쟁 업체들이 투자를 한 적이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내 경쟁업체에 만약에 A라는 경쟁업체가 있는데 이 경쟁업체가 내가 쓰려는 사정률대에 몇 번이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엔 이유가 있겠죠? 따라서 경쟁사 사정률 성향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쓰려는 사정률에 경쟁업체가 쓴 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낮게 들어가서 사정률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분석이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죠? 공부에서는 화면 보시는 것과 같이 몇만 원 차이로 1순위가 갈리기 때문인데요.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분석을 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바로 예전 가격과 경쟁사 사정률 데이터겠죠. 물론 나라장터 공고를 보고 하나하나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전자입찰교육원에서는 두 가지 경쟁사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COA는 엑셀 기반으로 참여업체, 예전 가격 분포, 낙찰 기대값, 그리고 중복 사정률 등을 직접 편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AOA는 낙찰 기대값이 높은 30개의 사정률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역시 중복 사정률을 제외할 수 있는 간편한 프로그램입니다. 발주처에서 공고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훨씬 정확합니다. 당연히 사정률과 투철 금액을 산출하는 시간도 혼자 하는 거에 비해서 절약되겠죠? 낙찰은 운칠기삼이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분석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1순위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점 1, 2, 3, 4라는 사정률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개찰 결과가 나왔는데 1순위 업체가 100점 1, 2, 3, 3이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사정률을 써서 낙찰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굉장히 아깝고 억울하시겠죠. 이래서 분석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조금만 들여서 분석을 한다면 1순위를 아깝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희 분석 프로그램인 COA나 AOA 같은 경우에는 1순위를 미세한 차이로 자주 놓치셨거나 아니면 분석을 아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정률을 행운의 번호라든가 이런 걸로 찍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려요.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래 링크에다가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입찰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파이팅!